여러분, 혹시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양배추를 직접 갈아 즙으로 2잔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때마다 양배추 쌈을 드시거나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서 채소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오늘도 아침에 양배추즙 챙겨 마셨어. 이 정도면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절대 몰랐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힘들게 챙겨 드셨던 그 선택이 사실은 신장에 조용히 독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미리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배추와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드시면 신장이 서서히 손상되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한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양배추가 신장에 나쁠 수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어온 음식이 사실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박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동네 병원에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쓰리고 밤에 누우면 목까지 신물이 올라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무렵 동네 지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배추즙이 위에 정말 좋대. 매일 아침 2잔씩 챙겨 드셔봐.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양배추를 직접 갈아 2잔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거기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두부 밥물을 매일 함께 드셨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꼭 곁들이시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위가 편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맞구나. 양배추가 진짜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째가 되자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일었고 소변 색깔이 자꾸 탁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신장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 조합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눈물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신장을 망치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탈하셨다고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조합해서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치는 음식 4가지와 오히려 살리는 음식 4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양배추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도 드시는 방법과 조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앞으로 훨씬 현명하게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신장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약 200리터의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약 20에서 25%가 신장을 통과할 정도로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간이나 피부와는 달리 신장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로 매년 약 1%씩 신장의 여과 능력이 감소합니다. 70대가 되시면 20대에 비해 신장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신장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극도로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신장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에 독이 되는 음식 4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는 건강에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드시면 신장에 생각보다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옥살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거나 즙으로 갈아 드실 때 이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 속 칼슘 성분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성분이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신장까지 전달됩니다. 신장에서 이 물질을 걸러내려고 하면 신장 안에서 작은 모래알처럼 굳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겼을 때의 증상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석이 커지거나 신장에서 좁은 요관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옆구리와 등 아래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구역질이 나며 소변에 피가 섞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살면서 겪어본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더욱 위험합니다. 같은 양의 옥살산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양배추와 두부를 같은 식사에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에 양배추를 함께 넣어 드시거나 양배추즙과 두부를 함께 갈아 드시는 것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음식을 모두 드시고 싶다면 점심에 양배추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 두부 요리를 드시는 것처럼 식사 시간을 충분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갑상선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면 3분 중 1분 정도는 갑상선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실 정도입니다. 갑상선 약은 보통 아침 공복에 드시도록 처방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신 직후 또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양배추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으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갑상선 약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양배추의 고이트로겐과 먼저 만나게 되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약을 드셨는데도 효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장의 혈류량과 여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걸러져야 할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혈액 속 독소 수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양배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찌거나 볶는 방식으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국물, 짠 젓갈류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신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해를 끼치는 식품들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몸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혈액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으로 연결된 가느다란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가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신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그런데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 양은 1500mg에서 2000mg 사이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한 끼 식사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은 약 1000mg, 김치 한 접시는 약 500mg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한 끼에 함께 드시면 그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시니어분들은 신장의 여과 능력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나트륨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가공식품은 가급적 줄이시고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소금 대신 들깨, 참깨, 레몬즙, 식초 등으로 맛을 내시면 나트륨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단백 보충제와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요즘 근육 유지와 체력 보충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장기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대사되면 최종적으로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와서 걸러져야 합니다. 단백질을 적당히 드시면 신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신장이라는 엔진을 고속도로에서 계속 최고 속도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지속되면 엔진이 먼저 망가집니다. 특히 가루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는 단시간에 고농도의 단백질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신장에 한꺼번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시니어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약 1.2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은 하루 약 70g에서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걀 1개에 약 6g, 두부 100g에 약 8g, 닭가슴살 100g에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골고루 나눠 드시면 보충제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에 독이 되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와 두부의 조합, 갑상선 약과 양배추의 조합,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이 네 가지만 주의하셔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는 기쁜 소식을 드릴 차례입니다. 독이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큼 신장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고 지켜주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드시는 양배추입니다. 앞서 양배추의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양배추 자체는 올바르게 드시면 신장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가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란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손상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이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해지는데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그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찌거나 국물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고이트로겐 성분이 크게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양은 하루 한 줌 정도, 약 50g에서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즙으로 드신다면 하루 한 잔, 약 200ml 이내로 드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옥살산 두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과 조합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금방 알아채셨는데 나이가 드시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신장 건강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농축된 소변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또한 소변이 농축될수록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요로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소변을 자주 보면서 세균이 씻겨나가는데 물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약 1500ml에서 2000ml 정도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붓거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2잔, 3잔을 벌컥 드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식사 사이사이에도 한 모금씩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대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한 물 혹은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류를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조상 대대로 즐겨 드셔온 식품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마늘이 빠지면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식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신장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데 신장에 2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첫째, 항염작용입니다. 신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알리신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압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신장이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늘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마늘을 다지거나 자른 후 약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생마늘을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살짝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쪽에서 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희석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마늘과 함께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양파가 신장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특히 양파 껍질에 가까운 겉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은 신장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첫째, 신장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케르세틴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는데 케르세틴이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나트륨 함량이 거의 없고 칼륨 함량도 적당한 수준이어서 신장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를 주의하셔야 하는데 양파는 상대적으로 칼륨 함량이 낮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장아찌나 절임 양파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직접 만드실 때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거나 가급적 생양파나 볶은 양파로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분의 1개에서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를 볶으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건강한 기름을 소량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는 양배추, 충분한 물, 마늘, 그리고 양파였습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하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밤새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공복에 물을 먼저 한 잔 드시면 신장이 부드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이 지난 이후에 양배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약과 양배추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찌거나 볶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두부와 같은 식사에 함께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음식은 최소 2끼 이상 간격을 두시고 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섭취는 하루 2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면과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시고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소금을 조금씩 줄이시는 것,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에서 3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드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백질은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양파는 매일 식사에 적당량 포함하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당과 혈압이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낮아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지정해 주신 식이요법을 우선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필요한 식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식사 전에 잠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먹는 것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 년 후 훨씬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